시사잡기 2부 시작합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참 힘든 분 한 분 모셨습니다. 바른정당이 지금 아주 기로에 서 있죠. 조금 전 의원총회를 하고 끝났다는데 뭐 별 결론은 없었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될까요, 바른정당? 네,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유승민입니다. 힘드시죠? 예, 많이 힘든 시간입니다. 예, 뭐 잘 견디려고 버티려고 그러고 애쓰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에 저는 처음 뵙는 것 같고. 예, 대통령 선거 이후에 이 라디오 출연 처음입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예. 게다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나오시기 힘드셨을 텐데. 아닙니다. 예, 뭐 오랜만에 또 예, 우리 청취자들하고 예. 예, 제 생각을 좀 말씀도 드리고 하죠. 뭐. 의원총회 우선 결론이 없었다고요? 예, 오늘 의원총회에서 당의 진로를 놓고 또 그 우리는 뭐 국회의원 딱 20분 계시니까요. 국회의원들 각자의 앞으로 진로, 생각, 그냥 솔직하게 각자 이야기들만 하고 네. 뭐 별 결론은 없었습니다. 아니, 결론을 내야죠. 전당대회가 코앞인데. 예, 그래서 5일 날, 예, 한 번 더 얘기를 하기로 했고. 5일 날? 예, 그 전당대회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전당대회는 3일, 5일, 6일 후보자 토론하고, 뭐, 지금 전부 다 뭐 자유한국당 합치냐 마냐 이거에 좀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렇지. 저희들 전당대회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저를 포함해서 6명이 예,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5일 일요일인데. 예, 일요일 날. 그날 예. 의원총회를 다시 하기로. 예, 밤에, 예,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 5일 밤에 의원총회를 다시 예정했다는 것은. 예. 지금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회의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을 결의할지 말지가 결정나는 그게 3일로 예정돼 있잖아요. 그런, 예, 보도를 받고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고 한 번 더 모이자는 거라고밖에 전 해석이 안 되는데. 그거는 이제 아마도 탈당을 결심하신 분들이 그 3일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를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고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도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예. 그날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이 가결되면 5일 날 만나서 이제 빠이빠이 하고 몇 사람은 나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그럴 가능성도 있고 5일 날 의원총회에서 마지막 이제 의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탈당할 거냐, 자유한국당으로 갈 거냐, 거기에 대해서, 일부, 뭐 그런 이 결행을 행동으로 옮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뭐 저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구속이 되고 지금 재판 중이고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분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그런 전직 대통령 한 분 출당을 가지고 그걸 무슨 보수의 혁신이고 보수가 거듭 태어나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 저는 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과거의 일부를 정리하는 건데요. 앞으로 미래의 보수가 어떻게 변화하겠다 또 그런 걸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전혀 변화가 없이 정말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보면 더 이 추악한 그런 집안 싸움을 하고 있으면서 스스로 뭐 무덤을 파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자유한국당에 이제 가겠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을 저로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되죠.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 문제도 지금 삐걱삐걱 정도가 아니라 뭐 거의 진흙탕 싸움식으로 가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양상인데 고작 박 전 대통령 출당 하나만 되면 간다. 예. 스스로도 조금 명분이 없다는 걸 알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다른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요? 예컨대 뭐 당대당 통합이면 갈 수 있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중간에 몇 분이 꺼내는데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당대당 통합이든 흡수 통합이든 그거는 우리 바른정당 의원님들이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하고 지금 이 시점의 자유한국당하고 합치는 게 앞으로 보수의 새 출발 새 희망을 위해서 이게 옳다 바람직하다라는 뭔가 그런 판단이 들 때 하는 건데요. 그 당대당 통합이라는 건 그냥 절차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일관되게 지금 저런 모습의 자유한국당 전혀 변하지 않고 새로운 희망을 주지 못하고 갈수록 퇴행적으로 가는 자유한국당
저거를 우리가 개혁보수를 하겠다는 바른정당이 합친다는 거는 정말 국민적인 명분이 전혀 없는 일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안 된다. 알겠습니다. 예, 뭐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자, 명분과 원칙의 측면에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다음 현실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죠. 그러시죠. 예. 지금 유승민 의원이 강조하시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예. 때문에 함께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렇습니다.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느 인터뷰를 보니까 지난 9년 이명박 박근혜 집권 9년 동안 보수가 폭삭 망했다. 예. 왜 망했습니까, 보수가? 저는 보수가 잘못했기 때문에. 뭘 제일 잘못한 겁니까? 보수 이러면 저희들 선거운동할 때 이렇게 티셔츠 입고 다니면서 앞에 뭐 과거 한나라당 새누리당 시절에 예컨대 경제 살리는 새누리당. 네네네.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맞아요.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 이 김대중 노무현 10년에 비해서 경제도 보수가 제대로 못했습니다. 네. 보수가 제일 자랑하는 분야가 안보하고 경제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 두 보수의 어떤 본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안보 경제에서 보수가 9년 동안 무능했다. 네. 잘하지 못했다라는 반성을 분명히 하고요. IMF 20주년이 지금 됐습니다마는 IMF 이후에 사회의 어떤 불평등, 양극화 이런 게 너무나 심해져 가지고 예. 대한민국이란 공동체가 이렇게 이 내부로부터 붕괴가 될 그런 시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수도 이 사회 통합, 국민 통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 대한민국이라는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렇게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려는 네. 양극화를 완화시키고 해소하고 이런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분야에서는 보수는 전부 무관심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보수가 정말 새로운 시대에 진짜 더 나은 세상을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국가안보 튼튼하게 지키고 경제 강하게 일으키고 그러면서 민생 분야에서 정말 힘든 고통받는 중산층 서민을 위해서 따뜻한 정책을 펼치는 그런 보수. 예, 예. 거기다가 이제 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그게 마치 진보의 전유물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왜 공정이나 정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보수가 그걸 진보한테 그거는 진보의 가치다라고 양보를 해야 되냐?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가 정말 우리 보수는 지키는 거니까 대한민국의 안보, 경제, 민생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아주 갈구하는 그런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이런 가치 이거를 보수가 우리의 가치로 가지고자 우리가 그걸 잘해보자. 그게 개혁보수라는 게 개혁보수인데 예. 그 개혁보수를 하자고 하는 마당에 지금 자유한국당의 모습. 알겠어요. 저거는 우리가 추구하는 거하고 너무나 거리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저는 자유한국당이 정말 반성하고 책임지고 새로운 그런 보수의 어떤 재건 개혁을 위해서 그 방향으로 오면 네. 저는 뭐 내일이라도 합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오고 있는데 왜 거기에 알겠어요. 그렇게 당장 지방선거만 보고 들어가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죠. 지난 9년 보수 집권 경제 망쳤다. 안보 못했다. 무능했다. 무능했습니다. 그리고 IMF 이후에 불평등 양극화 심화됐다. 예. 오늘 마침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에 IMF 이후 불평등 양극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들으면은 문재인 대통령 연설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저는 걸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중에 네. 그 해법 뒤에 해법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네. 진단에 있어서는 IMF 위기 20주년을 말씀하시면서 네. 어떤 그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그 부분들 문재인 씨에게는 저는 동감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지금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 상황 진단과 또 이번 대선에서 패배하게 된 과정이나 네. 탄핵까지 온 과정이나 등등을 다 보면 유승민 의원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게 너무 당연하거든요.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런데 지금 100명이 훌쩍 넘는 국회의원이 모여있는 자유한국당의 변화 내지는 혁신위원회까지 만들었습니다만 왜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세요? 자유한국당의 리더십 자체가 이 홍준표 대표를 대표로 뽑으면서 그 지도 체제, 리더십 자체가 저는 너무 극우 방향으로 가고 혁신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유한국당 혁신이 거기에 어떤 면면을 보거나 그분들이 어떤 생각, 발언을 보면 이게 뭐 자유한국당을 더 극우 정당을 만들자는 거지 정말 보수가 이
기존의 보수가 좀 건강하게 다시 태어나고 제대로 된 보수 모습을 보여주는 그 방향으로 네. 가고 있는 게 아니고 거꾸로 가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자유한국당에 107명이라는 국회의원들이 계시는데 네. 어떻게 107명이 다 그럴 리는 없는데 네. 그 안에도 분명히 이 보수가 이대로 가면 뭔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느냐 네. 네. 이런 걱정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이 밖으로 나오겠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뭔가 그런 계기를 못 찾는 것 뿐이고 어허. 저는 바른정당이 개혁 보수였던 길 가치 그걸 갖고 지금 딱 버티고 있으면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언젠가는 정말 이렇게 지금 상태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이 뭐 수십 명이 되든 몇 명이 되든 오히려 뛰쳐나와서 저희들하고 같이 합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는 정치를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정말 견디고 버티는 게 중요할 때도 있는데 예. 저는 바른정당이 지금 진짜 어렵더라도 견디고 버텨야 될 때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이제 탈당하시려는 분들한테 그런 설득을 하는 건데 그런 설득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해요? 그분들은 당장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두 가지 이야기인데 문재인 정부가 너무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합쳐서 견제를 해야 된다라는 거하고 당장 내년 지방선거인데 지금 지방선거 우리 후보들이 2번하고 4번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네. 지방선거를 이길 수 없지 않느냐 이건데요. 저는 더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문재인 정부 당연히 잘못하는 거는 비판하고 못하도록 막고 견제해야 되는데 그거는 정말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예, 예.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식으로 그렇게 견제하고 하는 게 그게 제대로 된 견제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비판하고 견제하는 그거는 제가 당대표가 되면 저는 정말 열심히 정확하게 할 작정이고 지방선거라는 거는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의 여론조사 숫자를 뭐 제가 함부로 인용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를 보면 합쳐도 20%도 안 되는 지지 네. 아닙니까? 네. 합쳐서 20%가 안 되는 지지 지난번 대선 때도 보셨지 않습니까? 네. 그 지지도 가지고 선거를 이길 수 있느냐? 아니라고 보거든요. 보수가 지금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이 서로 잘하려는 경쟁을 해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때 그때 대해서 합쳐가지고 하면 힘이 나겠지만 지금 둘 다 국민들 눈에 보기에 특히 보수 중도 보수 지지층의 눈에 보기에도 마음에 안 드시는 거거든요. 네. 저희들에 대해서도 당신들이 자유한국당은 뭐가 다르냐라고 물으시면 이제까지 바른정당 해온 걸로는 저도 참 부족했거든요. 별로 차별화 저희들도 못했죠. 그래서 저는 그 지방선거 이기는 그 부분도 지금과 같은 낮은 지지도 저희들이 뭐 몇 명이 탈당해가지고 자유한국당 가면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지금 올라갑니까? 안 올라간다고 봅니다, 저는. 그럼 지지해줘야지 선거에서 이기지. 지지를 못 받는데 무슨 선거에서 이기냐. 네, 네. 이런 저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탈당을 굳이 지금 저런 모습의 자유한국당으로 탈당해서 돌아가려는 분들의 마음을 제가 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원칙론, 명분에 대한 얘기고요. 네. 이제 현실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면 아마 지금 탈당하려는 분들한테 그렇게 설득하면 두 가지로 답변한다라고 한 것의 두 번째, 지방선거 다가온다. 네. 사실은 이게 핵심이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후보가 분열돼 가지고 과연 당선되겠느냐. 그나마 하나라도 합치는 게 나은 거 아니냐. 더 나가면 1대1 구도, 지금 여당과 그 정도를 만들어내야 그나마 지방선거 다음 총선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지난 수십 년 한국 현대 정치를 관통해온 하나의 법칙입니다. 예. 보수 양당의 정치제도 거기서 제3세력의 시도는 항상 실패했어요. 예. 바로 그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서 자유한국당에 지금 가만히 계신 분들도 바른정당에서 그리 가자는 분들도 그래 지금은 좀 치욕스럽고 말이 잘 안 되지만 결국 선거가 다가오면 1대1 구도 만드는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일리가 있는 주장이고 또 바른정당이 지금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방선거가 쉽지 않다는 점 충분히 인정합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 2년 한 10개월 후에 이제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2020년에 그죠? 총선이 2020년에 1년 한 10개월 후에 1년 10개월. 총선이 있습니다.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총선은 더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렇죠. 총선은 국회의 권력을 누가 갖느냐 이 선거 아닙니까? 그거 끝나고 나면 또 대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또 더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 하나만 보고 그냥 뭉치는 게 낫다라는 거는 그냥 표 계산이나 단순히 이런 것만 하면 일리가 있는데 근데 지금 보수가 갈수록 중요한 선거들이 다가오는데 그러면 지방선거 때 그래 합쳐가지고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지금 보수가 진짜 개혁해야 되고 스스로 바뀌어야 될 개과천선하고 환골탈태해야 될 그런 부분은 안 하고 있으면 그러면 다음 총선을 또 어떻게 치를 거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되면 총선에서 더 크게 진다? 바른정당이 생각하는 거는 어떤 야당 내지는 보수의 어떤 교체, 보수의 재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 보수 이대로 가면 더 중요한 총선, 더 중요한 대선에서 뭐 질 게 뻔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보수가 안 되기 때문에 바뀌자는 거고 그 바뀌자는 것을 단순히 지방선거 하나만 이제 놓고 보기에는 너무나 지금 이 새로운 어떤 보수를 정말 제대로 해보려는 이런 이 몸부림, 이런 노력이 그냥 이번에 죽어버리는 게 너무 이제 안타까운 거죠. 지방선거도 지금 아직 시간이 얼마 좀 남아 있습니다. 지금 11월 초 아닙니까? 그럼 내년 3, 4, 5월 그때 가서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되어 있을 거며 또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되어 있을 거며 그때 가서 만약 바른정당이 판단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지지를 받고 그때 가서 만약 정계 개편의 판이 흔들리면 그러면 저는 바른정당이 추구하는 어떤 이 개혁 보수를 가지고 저는 충분히 승부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탈당하시려는 분들이 좀 너무 해보지도 안 하고 패배주의에 너무 젖어 있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정계 개편 타이밍이라 하더라도 지금이 아니라 내년 3, 4, 5다. 차라리 그때까지 열심히 해보고 그때 가서 자연스러운 그런 기회가 오고 그건 아마 국민들의 어떤 지지나 각 당 안의 어떤 사정이나 뭐 또 그 사이에 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니까요. 우리 정치가 워낙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때 제가 버티죠 견디자라는 거는 우리가 가는 길은 옳기 때문에 이 길 위로 가다 보면 언젠가 국민들께서 우리를 이해해 주고 지지해 주시면 그때 이제 희망이 열린다. 이렇게 보고 왜 이 어려운 순간을 못 견디냐. 그리고 만약 내년 지방선거 그때가 아니라면 총선 앞두고라도 또 기회는 많이 있다? 그렇습니다.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저는 뭐 더 명분 있는 그런 보수 대통합의 기회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통합에 반대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고 통합을 하려면 국민이 박수치는 통합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옛날 그런 낡고 부패한 보수가 아니라 새로운 이 개혁 보수의 길 위에서 저는 자유한국당이고 국민의당 전부 다 열려 있다. 정말 그때 가서 해처 모여식 그런 보수 대통합을 한다면 그거는 뭐 제가 뭐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로 의견 주시는데요. 우리 유 의원님을 칭찬하고 격려하시는 문자도 상당히 있습니다. 3692, 0452, 9565 등등 많은 분들 유승민 의원이 힘내시라 응원글 보내고 있고 배재규님 양심적인 보수의 길을 지키는 모습 응원합니다. 남용우님 진정한 보수의 길로 초지일관하시기 바랍니다. 철새들은 날려보내세요.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9510번님 정말 자유한국당은 아닙니다. 그렇게 뭉치면 보수는 망해요. 보수의 희망은 바른정당입니다. 그런가 하면 8823번님 유 의원님 보수가 뭔가요? 재벌 입장에서 친일파 껴안고 안보 하면서 북한과 대결 구도만 꾀하고 일본은 우리 편이란 착각에 있고 사대주의 굴종 외교 외치면서 미국이라면 지고지순으로 여기고 그게 우리 보수 아닌가요? 이런 비판도 있고 박상현님 말로는 누가 못하나요? 실천을 해 주세요. 그런 질책의 문자에 답변 한번 해보시죠. 뭐 말로는 누가 못하냐 실천하라는 그 질책은 제가 뭐 정말 100%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창당하고 9달 10달 지난 동안에 정말 뭐가 다르냐. 개혁보수라고 말로 하는데 뭐가 다른지를 행동으로 입법으로 예산으로 보여라. 그 점에 대해서 바른정당이 제대로 뭐 지금 집안에 이렇게 싸움 때문에 못 보여드린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점 앞으로 정말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앞에 비판을 하신 분들은 아마 보수에 대해서 만약
그런 비판이 맞다면 보수는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사라져야죠. 그런데 네. 제가 아까 안보 경제에서 무능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보수는 정말 안보 경제가 아주 전통적인 보수의 영역입니다. 안보와 경제 성장. 예. 그거를 지금 어떤 진보 정권이나 진보 세력들이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훨씬 더 튼튼한 방법으로 지키는 걸 보여드릴 때 보수의 진가가 발휘되는 거고 거기 플러스해서 새롭게 나타난 정말 이 불평등 양극화의 문제 또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이런 문제를 새로운 보수는 그걸 그냥 그거는 진보 영역이다라고 양보하고 뺏기지 말고 왜 그 좋은 가치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보수가 같이 실천하면 어디가 잘못됐냐라는 거기 때문에 아까 그 비판 두 개 중에 앞에 분이 비판하신 거는 뭐 정말 저런 분하고는 제가 좀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는 게 제가 좀 받아들이기 힘든. 어쨌든 그러니까 좋은 참 보수의 모습이 있다. 그걸 보여주겠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좋습니다. 보수 좋습니다. 진보가 이제 정말 더 업그레이드 돼서 서로 경쟁해야 정치가 발전을 하는 거죠. 우리 정치가 이미 그 옛날 삼김 정치나 뭐 이런 식의 누가 이렇게 닭깃발 들고 따라와 그러면 다 따라가고 뭐 이런 정치의 판이 아니에요. 이제는 아닙니다. 거의 각자 도생의 정치가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가장 근본적으로 바른정당의 20명 의원들 사이의 생각이 달라요. 지금 유 의원 말씀하시는 그 개혁보수라고 하는 원칙과 명분에 철두철미하시는 의원들이 몇 분 계시고 아닌 분들이 분명히 계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처음에 당을 만들 때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면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개혁보수 하고 싶어서 당을 만들었고 어떤 분들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하고는 같이 못하겠다. 그냥 아니면 뭐 반기문 씨를 대통령 만들고 싶다. 뭐 그런 동기를 갖고 당을 만드신 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런 문제는 뭐 저희들 안에 뭐 이렇게 생각이 좀 차이 나고 이런 부분은 다 끌어안고 가야 되는데 당을 만들 때 그 이후에도 본질적으로 정치를 하는 이유가 다른 분들은 그러니까요.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갈라설 땐 갈라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사실은 다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식의 어떤 차이.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보수 대통합, 진정한 보수 대통합은 지금 야당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안에서 우리나라가 갈 길, 또 중도 보수가 갈 길에 대해서 생각이 어느 정도 비슷한 사람들이 헤쳐 모여서 어떤 새로운 어떤 이 보수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통합이라면 저는 정말 제가 쌍수를 들고 박수 치고 거기에는 제가 늘 동참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뭐 거듭 강조해 주고 계신데 지금은 소위 현실 정치 투쟁이 아니라 가치 투쟁을 할 때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저는 가치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없이 정치를 하는 거는 뭐 정치하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가치에 대해서 동의하는 국민들의 지지가 조금씩 살아날 때 그때 자유한국당에서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 국민의당에서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 다 하나 뭉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근데 당장 바른정당 내에서 우선 유승민 의원의 그런 구상을 못 믿나 봐요. 저거 안 될 거야? 이런 것 같아요. 해보지도 안 했죠. 해보지도 안 하고 안 될 거야 이러면서 만약 지금 이제 그분들이 선택지가 바른정당으로 어렵더라도 해보느냐 아니면 그냥 자유한국당 큰 집에 돌아가서 그냥 그 집은 돈도 많고 집도 크고 이런데 그 집에 가서 편안하게 있으면서 뭐 공천이나 보장되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하는 저런 식의 정치 이제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해온 보수 스타일 그런 정책들 그게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뭐 가는 거 제가 못 말리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서는 보수가 총선이고 대선이고 못 이긴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길로 같이 와주셔야죠. 당장 한 명, 두 명 이상만 뭐 한 명만 나가도 교섭단체 지위를 잃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정말 현실적 타격이 크잖아요. 과거에 이제 천막 당사할 때도 2004년에 그때도 제가 당에 있었습니다. 당에 있었는데 그때는 뭐 겉으로는 천막 당사를 했지만 당에 어떤
재정 형편, 돈 사정은 엄청나게 풍족했을 때고요. 네. 만약 우리가 한 분이라 나가서 원내교섭단체 깨지면 정말 이렇게 가난하게 그렇죠. 살림을 꾸려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탈당하시려는 의원님들 탈당 안 하시고 같이 당을 지켜주셨으면 제일 좋겠지만 실제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저희들 정말 춥고 배고파도 살림 줄이고 그 대신에 우리 사무처 직원들 같이 하겠다는 그 식구들 함부로 해고하고 잘라내고 이러지 말고 정말 급여가 반으로 줄고 3분의 1로 줄더라도 같은 식구로서 다 품고 아무리 어려워도 한번 견뎌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요. 당장 이번 주말 거치면서 바른정당의 운명이 어디로 갈지 저희도 함께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우리 유승민 의원 모시면서 인터뷰 끝나고 혹시 듣고 싶은 노래가 있느냐 제가 미리 물어봤잖아요. 예. 그랬더니 딱 지금 이 노래를 듣고 싶은가 봐요. 예. 김광석의 일어나 함께 듣죠.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